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주말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아침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산뜻하게 한번 반겨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개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08%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나스닥 지수 또한 0.96%, 다우 지수가 1.17%의 상승 개장 하며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합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하락한 0.21% 아래 하단을 보시게 되면 한 9,400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금 1개월 정도 지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속속들이 좀 보이고 있죠. 네, 크라켄의 CEO 동안 여기에 이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년 내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최고 경영자 제시 파월이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2년 내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 선을 상향 돌파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10만 달러라면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상승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조금 믿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 이제 그는 미 연준의 시장 조작 행위로 미국 달러는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실 이제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돌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비트코인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해치 수단으로 유한하고 투명하게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이에 사람들은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 3개월간 비트코인 시장에는 신규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고 헤지펀드, 자산 운용사, 개인 투자자, 단타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신규 계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신규 투자자 유입이 없을 뿐이지 해외 트랜잭션이나 이제 유입량 그리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감기가 이제 막 한 달 지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역사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쯤에는 정말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번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400달러 재돌파 시 단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9,2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9,400달러까지 올랐죠. 네, 현재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부터 이제 3바텀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간은 짧을 수 있지만 단기 상승이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네, 9,200달러 지지선을 이어간다면 9,400달러 선을 재돌파에 성공한다면 다음 주요 저항선이 9,600달러까지 단기 상승을 해볼 수 있다. 9,600이 상승 돌파하면 이제 10,000달러 저항 돌파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9,600달러 선에서 하락을 한다면 9,00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400달러를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히 400달러를 넘었는데 이제 9,600달러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어제 본 그 기사 중에서는 이제 9,700달러였는데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마다 조금 판단하는 이런 기준점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9,700 그리고 1,500달러 이렇게가 주요 돌파 저항 지지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이제 보유 주소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 1000개의 비트코인 한 개에 1,000만원으로 쳤을 때 1000개면 1,000만원 그리고 1억 10억, 100억이죠. 1000BTC면은 이제 100억 이상 보유 주소가 지금 2%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5월, 6월 2% 증가하며 반감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현재 1840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단기 매매보다 장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런 고래들의 계속해서 움직임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이제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 고래들과 같이 움직이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대규모 이제 이체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4,470억 규모의 이체가 익명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익명의 계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면은 그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좋지 않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면은 이제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네, 익명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움직임인지는 모르겠지만 4,470억 원의 규모, 네,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보다 더욱더 큰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이 이체를 했습니다. 1시간 만에 241,175 BTC를 이동시킨 비트코인의 고래인데요. 1,000만원으로 쳤을 때도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네, 2조 4,100, 1000, 세지도 못하겠네요. 네, 아무튼 약 2조 정도의 한화를 1시간 만에 비트코인을 통해 이제 이동시켜서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로 네, 2조 7,079억 원이라고 하죠. 1시간 만에 엄청난 금액이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6개 이제 미확인 비트코인 지갑이 이 엄청난 양의 암호화폐를 보내는데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당 수수료가 1달러 미만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비트코인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더리움의 고액 수수료가 이제 나와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더리움의 CEO 개발자인 비탈릭 또한 이 사건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이더리움의 이제 고액 수수료 거래가 플러스 토큰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가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를 인용하며 최근 이더리움 고액 수수료 이상 거래가 다단계 스캠 프로젝트죠. 플러스 토큰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이상 거래 중 2건이 동일한 발송인 주소로 연결됐다고 하는데, 이 중 두 번째 거래 발송자는 랜덤으로 생성된 이제 다량의 일회용 주소를 통해서 업비트 핫 월렛에 자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믹서 기능이 사용됐고 한국 개별 거래소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특히 암호화폐 믹서 거래 추적 과정에서 플러스 토큰 연루 정황이 파악이 됐는데, 플러스 토큰 보유 이더리움 이체 과정에서 거래소 주소를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미디어는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의 이상 거래 주소가 자금 세탁의 목적의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부분의 거래가 다수 한국 거래소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더리움의 고액 수수료, 정말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때 20억이었나요? 아마 20억 정도의 고액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며 여러 기사들에서 이제 얼굴을 비쳤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될지, 어떻게 판결이 될지,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리플 XRP에 대한 이런 소식들이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리플 CTO 이제 데이비드 슈월츠 같은 경우도 리플이 이제 그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화폐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충분하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트위터를 기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리플 레저의 XRP 레저의 수표 기능,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수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나왔는데요. 네, 리플사가 이제 인도에서 디지털 자산 도입 권장사항에 XRP 사용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이 XRP를 브릿지 통화로서 이제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 사용을 해라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도의 이제 루피화와 다른 똑같은 그런 현금의 형태로 XRP를 화폐의 형태로 사용을 하라는 말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인도 RBI,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었죠. 리플은 인도가 디지털 자산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XRP를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거대 기업인 리플은 공식 웹사이트에 디지털 자산을 가장 잘 채택하는 방법에 대해 인도에 추천하는 장문의 문서를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투명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장사항을 인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리플은 인도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도록 돕기 위해 인도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몇 가지 권장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문서의 제목은 인도의 디지털 자산 채택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율을 제공하며 인도에서 이 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어떤 모습일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제 리플이 인도 의원들에게 업계 개요와 권장 사항이 담긴 36쪽짜리 문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리플은 인도 규제 당국에서 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 자산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익한지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ODL 제품의 확장을 포함하여 이제 일부 암호화폐 사용 사례, 특히 국경 간 신속한 송금 사례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이 CBDC라기보다는 그거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도입을 위해서 리플사가 인도 정부의 의원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쉽게도 제가 생각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정말 리플의 XRP가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만 사용이 돼도, 아니면 정말 한 10,000분의 1 확률이겠지만 XRP가 만에 하나 화폐로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일이겠지만 그 날이 진짜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리플사의 사업이 정말 요즘 들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확장이 되고 있죠. 하지만 XRP의 가격은 가파르게 지금 상승분도 없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다른 알트코인들 상승할 때 비트코인 제자리 걸음, 그리고 하락할 때는 왜 같이 하락을 하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시가총액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3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SV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BSV의 대표 주자는 바이낸스 왜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를 했는데 지금은 채굴 총력전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앞뒤가 너무 다른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전 엔체인 CEO이자 BSV 진영의 지미 우옌이 비트코인 연합 회장인데 자격 미달을 운운하며 BSV 상장 폐지할 땐 언제고 왜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SV에 채굴 총력전 을 펼치고 있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은 BSV가 자격 미달은커녕 그들 바이낸스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완벽히 충족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즉 BSV는 돈이 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바이낸스 측이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한 것이 사실이죠. 그에 따라 가격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비트코인 SV를 채굴하는 모습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CG가 굉장히 발빠르게 또 대응을 하는 유명 인물이죠. 어떤 식으로 트위터에 글을 남기게 될지, 어떤 식의 이야기를 코멘트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스트 앤 영에서는 암호화폐 세금 계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법인인 언스트 앤 영은 암호화폐 세금 신고 서비스를 출시해 디지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EY로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EY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세금을 다루기 쉽도록 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고객들은 점점 더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에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언급을 하는데, 점점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한 단계 되는
소식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말고 이제 달러로 한번 봐볼까요? 네, 아까 이제 봤을 때 9,400달러를 얘기했기 때문에 달러로 한번 환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37% 하락했습니다. 이제 9,384달러대, 아쉽게도 지금은 9,400달러대에서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처음에 언급했던 이제 비트코인이 9,400달러 재돌파 시 단기 상승 가능하다. 돌파를 했지만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9,400달러에서 이제 만약에 좀 더 하락을 한다면 9,000달러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네, 이거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위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0.5% 하락하며 230달러대,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0.04% 미국 달러와 똑같죠. 네, XRP 같은 경우는 0.489% 0.489%가 아니죠. 0.89% 하락하며 0.18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3위와 4위, 지금 XRP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테더는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어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 이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4.9%,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의 전체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돼서 갑자기 말이 꼬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